저는 박현우입니다. 45살이며 서울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쌓아온 신뢰와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온 열정을 바쳐 성장시킨 바로 그 회사에 의해서 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빌딩 23층에서 보이는 정형이 제 인생의 성공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는데 그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30분간 조깅을 했고 7시에 샤워를 마치고 아내가 준비해준 아침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된장찌개와 함께 먹는 아침밥은 언제나 제게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늘 그랬듯 사람들로 붐볐지만 저는 이어폰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오늘의 미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사무실에 도착했고 이미 3명의 고객과 통화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오랫동안 거래해온 김성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첫 대형 고객이었고 그와의 인연으로 다른 많은 고객들이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객은 최근에 큰 투자를 결정한 이지연 대표였고 세 번째는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박태준 사장이었습니다. 모두 제게 중요한 고객들이었고 그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제게 보람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고 저는 10시에 있을 중요한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프레젠테이션을 검토하며 고객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 조언은 늘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저를 신뢰했고 회사는 저를 주요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여느 때와 같이 차분하게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인사팀 이수진 부장이 제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어떤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인사평가나 새로운 복지제도에 관한 이야기려니 생각했습니다. 수진 부장은 제게 임원실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곧 당할 불행을,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제 사무실을 나서면서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미경과 고등학생, 아들 준호 중학생, 딸 수진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의 원동력이었고 제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임원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회사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의 지위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임원실에 들어서자 우리 회사 최 대표와 함께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사업가였지만 그날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앉으라고 손짓했고 그 옆에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김진우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대양그룹의 인수합병 담당 이사라고 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으며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대양그룹의 인수합병 담당자가 여기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그 순간에도 무슨 일인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더 큰 기업과 제휴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인가 하는 기대감마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가 저를 그 자리에 부른 것은 제가 그 프로젝트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가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최 대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딱딱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양그룹에 인수되기로 했다고, 그리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 자리가 없어진다고. 처음에는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리가 없어진다고요. 10년 동안 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제가 밤을 새워가며 일했고 주말도 반납했으며 때로는 가족 행사도 놓치면서 일했던 제가, 회사의 매출을 2배로 늘리는 데 기여한 제가, 그런 제 자리가 없어진다고요. 10년 동안 제가 이 회사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대형 고객을 유치했을 때의 기쁨, 밤을 새워 제안서를 작성하던 날들, 해외 출장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성공적인 계약 체결 후 동료들과 나눴던 축하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간 매출의 30%를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이 차지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고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주었으며 회사의 문화를 만드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필요 없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제 성과를 봐달라고, 제가 관리하는 고객 포트폴리오를 보여달라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당혹감,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김 이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구조의 문제라고. 대양그룹은 자체 금융 컨설팅 팀이 있으니 중복된 인력은 정리해야 한다고. 그의 말은 비즈니스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보았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주요 고객사 명단이었고 각 고객사 옆에는 대양그룹 담당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자리는 이미 대양그룹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객 목록을 넘겨주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회사는 제 전문성이나 경험이 아니라 제가 관리하는 고객 네트워크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제가 쌓아온 관계와 신뢰를 강탈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최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법적 기준보다 30%더 드리겠다고, 그리고 추천서도 써주겠다고. 마치 그것이 10년의 헌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사전에 아무 말도 없었냐고. 왜 이런 중요한 결정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았냐고. 제가 이 회사의 일원이 아니었냐고. 최 대표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김 이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효율성이라고.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그의 말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결코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헌신해도 결국 비즈니스의 논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 짐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고객들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까 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분명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10년 동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첫 번째 대형 고객을 유치했던
날 밤을 새워가며 제안서를 준비했던 날들, 고객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주말도 반납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동정은 저를 위한 것이었고 두려움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지만 내일은 자신들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들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동료인 정현수 부장이 소주 한 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묵묵히 저와 함께 앉아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표현하니까요. 현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한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해왔다고, 그리고 최 대표가 직접 대양그룹을 찾아가 인수 제안을 했다고, 그것도 회사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서, 왜냐하면 빨리 손을 떼고 싶었기 때문에. 경영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최 대표는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신규 고객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 대표는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직원들을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대양그룹이 특별히 요구한 것이 있었다고, 바로 제 고객 목록이었다고. 그들은 제가 관리하는 고객사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들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고 싶어 했다고. 그러나 그들은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독립적이고 고객들과의 관계가 너무 개인적이어서 자신들의 조직 문화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조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저를 두려워했다는 것이니까요. 저와 고객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그들의 계획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니까요. 짐을 다 정리하고 회사를 나서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저를 배신했지만 저는 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아내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저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귀가했고 손에는 회사 짐이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0년간의 헌신이 하루아침에 배신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직의 문제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미경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그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 지 오래됐어.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으니까. 가족과의 시간,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미경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를 놓치고 가족 여행을 미루고 주말에도 일하면서, 그리고 그런 희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루아침에 버려지는 것. 미경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들도 그걸 알고 있어. 회사가 당신을 버렸다고 고객들도 당신을 버리는 건 아니야. 그 말이 제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고객들과의 신뢰 관계였습니다. 그 신뢰는 제가 만든 것이지 회사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그 신뢰 관계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했지만 진정한 신뢰는 그렇게 쉽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의 고민을 들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발레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녀의 그런 소망을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지는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가족과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등교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주요 고객 중 한 명인 서진국제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대표는 50대 중반의 사업가로 저와는 7년 동안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는 제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덕분에 그의 회사는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양그룹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제가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고. 앞으로는 다른 담당자가 정 대표의 계정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가 실망할까봐 걱정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대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현우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다른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게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님과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게 되어 정말 아쉽다고. 그동안 보여주신 신뢰에 감사드린다고. 그때 정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박 본부장님과 일해 온 건 회사 때문이 아니라 박 본부장님의 전문성과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박 본부장님이 어디로 가든 우리는 그쪽으로 따라갈 겁니다.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이 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신뢰가 회사가 아닌 제 개인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 대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대양그룹에서 연락이 왔었다고, 앞으로 담당자가 바뀔 것이라고 통보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왜 담당자가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것이 정 대표를 불편하게 했다고. 비즈니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 기본을 무시했다고. 정 대표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제가 고객들과 쌓아온 신뢰관계는 결코 쉽게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제가 관리하던 주요 고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12명의 고객사 대표들과 통화했고 놀랍게도 10명이 저와 계속 일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이미 대양그룹과 계약을 맺었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10명의 고객사, 그들은 제 전 회사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고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저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신뢰와 관계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것이 제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등교한 후 저는 제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금융 컨설팅 회사들을 조사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경쟁사인 한국금융파트너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업계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였지만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직원 친화적인 문화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인 이민재는 오래전부터 저를 스카우트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한국금융파트너스의 이민자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예상대로 제 상황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것, 그리고 제 주요 고객들이 저를 따라올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이 대표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즉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전보다 30% 높은 연봉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그리고 본부장 직책. 저는 그의 제안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제가 가져올 고객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회사의 비전은 무엇인지,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업무 환경은 어떠한지. 이 대표는 진솔하게 답변했고 그의 말에서 저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회사 구성원들을 단순한 인력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과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철학은 제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새롭게 시작할 곳이라고. 그러나 한 가지 더 요구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요구했습니다.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을 존중해달라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전 회사에서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고 그것이 결국 제게 큰 상처로 돌아왔다고. 이 대표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일과 삶의 균형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자유롭게 업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이번에는 제 방식대로 제 가치에 맞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경은 기뻐하며 저를 안아주었고 아이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미경은 최근에 시작한 그림 수업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가족들의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한국금융파트너스의 새로운 본부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직원들은 열정적이었고 업무 환경은 자유롭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저를 모든 팀원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이전보다 조금 작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뷰는 더 좋았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가족 사진을 놓으면서 저는 이번에는 다르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리라. 첫날부터 바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팀원들과의 미팅, 회사 시스템 익히기,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고객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일.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바쁨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제 전 회사의 최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 대표가 말했습니다. 서진국제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우리 계약이 아니라 대양그룹과의 계약을.
그리고 다른 주요 고객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일에 내가 관여했느냐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길을 가고 있을 뿐이라고. 고객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라고. 최 대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중요한 인재인 줄 몰랐네. 대양그룹에서 자네를 다시 데려오라고 압박하고 있어. 원한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저를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했고 그곳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렸지만 결국 저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니까요. 첫 달이 지났을 때 제 전 회사의 고객 중 80%가 한국금융파트너스로 옮겨왔습니다. 그것은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여러 경제 매체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금융 컨설턴트의 대이동, 신뢰의 힘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고 저는 갑자기 업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제 전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고 대양그룹과의 인수합병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객들의 대거 이탈로 회사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고 대양그룹은 인수 가격을 재협상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달콤한 복수였지만 저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철저히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퇴근 후 아들 준호의 축구 경기를 보러 가고 주말에는 딸 수진이와 자전거를 타고 아내 미경과 데이트를 하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으면서도 제 업무 성과는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었고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금융파트너스에서의 첫 분기가 끝났을 때 저는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대표는 크게 기뻐하며 제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고 팀원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었고 그것은 매우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뉴스를 통해 제 전 회사가 대양그룹에 인수되는 과정이 무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 이탈로 인한 가치 하락, 내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 그리고 업계에서의 평판 하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 대표가 사임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당연한 결과를 맞이했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제 전 회사의 유능한 직원들 몇 명을 스카우트하자고. 그들은 이미 시장을 잘 알고 있고 전문성도 갖추고 있으니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이 대표는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결국 5명의 전 동료들이 우리 회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가장 신뢰했던 정현수 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제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제가 떠난 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손을 내밀어 준 것이 큰 구원이었다고. 현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회사의 진정한 자산은 빌딩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났을 때 한국금융파트너스는 시장 점유율이 20%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고, 많은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게 더 많은 책임과 함께 더 많은 자율성을 주었고, 저는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 대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 오게 된 것은 행운이었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을지도 모르지. 자네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니까.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진정으로 속한 곳 같았습니다. 제 가치를 인정해주고 제 방식을 존중해주며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곳. 승진 소식을 들은 아내 미경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긍정적이었는지. 미경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그만둔 날 나는 사실 두려웠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었어. 당신은 이제 진정으로 행복해 보여. 그리고 우리 가족도 그래. 아이들도 동의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대학에 진학하기 전이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빠가 제 축구 경기를 보러 오시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아빠가 바쁠 때는 아빠가 저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빠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요. 그들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카페에서 우연히 김진우 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양그룹에 있지 않았습니다. 인수합병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테이블로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단순히 숫자로만 사람을 평가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분노하거나 원망할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감정을 다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조금 더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와 헤어지면서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저는 오직 앞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대표가 저를 불러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그리고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고. 물론 저 혼자가 아니라 다른 핵심 임원들과 함께 공동대표로서.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업적을 저에게 맡기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조금 두려웠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 금융 파트너스의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금융 컨설팅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과 가정 모두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고 수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여전히 발레를 즐기고 있습니다. 미경은 그림에 재능이 있어 최근에는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깊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불행이 다른 직원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단순한 인력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여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직위가 아니라 신뢰와 균형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당신의 명함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성을 믿는다는 것을. 그리고 회사의 진정한 자산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는 종종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게 부당한 해고는 더 나은 삶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까지도 가족을 소홀히 하면서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가족이었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전보다 더 바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저는 가족과의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은 가족 데이트의 날로 정해두었고 주말에는 가능한 한 업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균형 있는 삶이 오히려 더 나은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창의력이 떨어지는데 다양한 경험과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넓은 시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니까요. 최근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비즈니스에서의 신뢰의 중요성, 일과 삶의 균형,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제 전 직장 동료들도 강연을 들으러 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고 일부는 다른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성취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나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있나요?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어떻게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복수에 사로잡히거나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거나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멈춰 서서 삶을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가족이었고 일과 삶의 균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위기가 어떻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박현우 드림서울 2025년 4월 29일